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실전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ASP.NET Core 웹 API에 대해 배웠던 모든 것들 있죠. 그걸 전부 다 쏟아부어서 진짜 제대로 된 게임 서버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재밌게 하는 수집형 RPG 게임들 있잖아요. 그 게임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 우리가 직접 그 백엔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그럼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사용할 기술들을 한번 볼까요? 기본 뼈대는 ASP.NET Core 웹 API로 잡을 거고요. 데이터베이스는 MySQL하고 Redis 이 둘을 같이 쓸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HTTP 파일을 이용할 거고요. 이 전치 과정을 쭉 훑어볼 텐데 특히 왜 이런 구조를 선택했는지, 어떤 구현 패턴을 썼는지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청사진을 그리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를 설계할 거예요. 그리고 핵심 시스템을 구현하고 클라이언트 없이 테스트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성능 최적화까지 다뤄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단계, 청사진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순서, 설계 청사진입니다.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우리 게임 서버가 어떤 기능들을 가져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네,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계정 관리나 캐릭터, 아이템 시스템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PV랑 PVP를 위한 전투 시스템, 또 수집형 RPG의 꽃이죠. 바로 가챠 시스템. 여기에 우편, 친구, 랭킹 시스템까지.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 서버의 핵심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아키텍처 설계로 넘어가 보죠. 이 기능들을 담을 튼튼한 뼈대를 어떻게 만들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시작해야겠죠.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보관할 MySQL 테이블 구조를 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어카운트 테이블에는 유저 계정 정보를, 캐릭터즈에는 획득한 캐릭터 정보를 저장하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의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 보관하는 곳입니다. 근데 MySQL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더 쓸 겁니다. 바로 Redis죠. 왜냐? 역할이 다르거든요. MySQL이 영구적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창고라면 Redis는 실시간 랭킹이나 로그인 세션처럼 엄청나게 빠르고 빈번하게 접근해야 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을 같이 쓰는 게 핵심이에요. API를 설계할 때 저희는 한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바로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API를 포스트 메소드로 통일하고 요청과 응답은 전부 제이슨 형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약속이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져서 개발이 훨씬 편해져요. 자, 이제 진짜 재밌는 파트입니다. 설계는 끝났으니 이제 이 서버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죠. 핵심 시스템들을 하나씩 구현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짤 때는 구조가 정말 중요해요. 저희는 계층형 아키텍처라는 방식을 쓸 겁니다. 아주 깔끔하게 역할을 나누는 거죠. 자,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맨 먼저 컨트롤러가 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실제 게임 로직 처리는 서비스 계층에서 다 하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일은 리포지토리가 전담합니다. 이렇게 각자 맡은 일이 명확하니까 나중에 코드를 고치거나 기능을 추가할 때 훨씬 편해지는 거죠. 실시간 PVP 랭킹. 이거 구현하기 정말 까다로워 보이죠? 하지만 이걸 아주 간단하고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레디스의 정렬된 집합, 즉 sorted set이라는 자료 구조예요. 보세요. 이 명령어 하나면 끝입니다. JADD라는 명령어 뒤에 랭킹 이름, 점수, 그리고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기만 하면 레디스가 알아서 점수 순서대로 싹 정렬을 해줘요. 그러니까 상위 100명 보여줘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정말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이거 물건이다. 딱 맞는 기술을 썼을 때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자, 이제 서버 기능은 어느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게임 클라이언트가 없잖아요?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테스트하죠? 정답은 바로 이 .http 파일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텍스트 파일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만든 API에 보낼 요청을 미리 적어두는 거죠. 그럼 포스트맨 같은 별도의 툴 없이도
코드 에디터 안에서 바로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강력해요. 심지어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요. 보세요. 실제 유저가 게임하는 것처럼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요. 1단계 계정 만들고 로그인, 2단계 캐릭터 목록 확인, 3단계 가차 10번 뽑기, 4단계 새로 얻은 캐릭터 확인하고 쭉쭉 가서 PVP 전투하고 랭킹까지 확인하는 이 모든 과정을 이 파일 하나에 다 담아서 자동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돌아가는 서버는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수천,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잖아요. 우리 서버가 그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최적화와 확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능에 끌어올리는 몇 가지 핵심 기술이 있어요. 첫째는 레디스 캐싱. 아이템 정보같이 잘 안 바뀌는 데이터는 레디스에 복사본을 둬서 굳이 느린 데이터베이스까지 갈 필요 없게 만드는 거죠. 둘째는 비동기 처리. 보상 지급처럼 오래 걸리는 작업은 뒷단에서 조용히 처리하고 유저는 바로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배치 처리.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할 게 여러 개 있으면 하나씩 하지 않고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부하가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유저가 계속 늘어날 때를 대비해야죠. 이걸 확장성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버를 상태 없이 만들어서 트래픽이 몰리면 그냥 서버 컴퓨터 대수만 들리면 되게 만드는 수평적 확장을 생각해야 하고요. 유저가 정말 많아지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로 쪼개는 샤딩도 고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예 계정 서버, 전투 서버처럼 기능별로 서버를 다 분리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구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제 동작하고 테스트도 할 수 있고 미래의 확장성까지 고민한 수집형 RPG 서버의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정말 튼튼한 기반을 다진 셈이죠. 이제 이 위에는 어떤 것이든 지을 수 있습니다. 남은 질문은 딱 하나네요. 여러분이라면 다음에 어떤 기능을 만들어 보시겠어요?